자, 그 다음에 알아볼 거는 지금 블렌더에 요 창들 있죠. 이 창들과 레이아웃에 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이제 3D 창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웃라이너, 그다음에 프로퍼티, 타임라인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 창들을 조절하고 다른 창으로도 바꿀 수 있고 갈 수 있어요. 보면은 이제 3D 뷰가 됐지만 뭐 이미지 에디터, 뭐 컴포저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여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각 창에 보면 이 경계면들이 돼 있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 형태로서 언제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건 이제 이렇게 요 경계면을 당김으로써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갖고 화면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지금 더 추가를 하거나 나누거나 합치거나 할 수 있어요. 아주 경계면이 되고 지금 이렇게 생기죠. 오른쪽에는 좌우, 그렇게 수평일 때는 수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에리어 옵션이 있대요. 가지고 버티컬 스플릿, 호라이즌탈 스플릿, 그 다음에 조인 에리어, 수업 에리어 돼 있죠. 가지고 수직으로 나누기, 수평으로 나누기, 영역 합치기, 영역 바꾸기라고 보시면 돼요. 가지고 버티컬 스플릿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의 창을 이렇게 수직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럼 두 개가 나눠졌잖아요. 그 나눠져서 요거를 내가 원하는 거, 예를 들면은 모델링도 해야 되는데 UV를 좀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창을 분할해갖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필요가 없었다라면은 다시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고 조인 에리어 돼 있죠. 조인 에리어 돼서 자 이렇게 누르면은 어느 쪽으로 합칠 것인가 라고 이렇게 화면이 전환이 되어 가지고 왼쪽으로 합치겠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 합쳐지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창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나눠 갖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 언제든지 이렇게 합칠 수가 있어요. 조인 에리어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 버튼 띄울 수도 있지만 그 상단이나 이렇게 끝에 보면은 요 커서 아이콘 모양이, 마우스 아이콘 모양이 플러스 십자가 모양으로 바뀔 때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를 요 상태에서 당기면은 그냥 합칠 수도 있고, 반대로 요 약간 조준점, 그러니까 십자 커서 모양에서 누르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합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이렇게 나타나기가 좀 이렇게 너무 작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 사이드를 잡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하면 돼요. 가지고 수업 에리어는 이제 위아래를 이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 여러분 이제 내가 원하는 뭐 요 레이아웃이 이렇게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다른 걸로도 이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본 레이아웃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모델링 특화 화면, 스커프팅, 그다음에 UV 에디팅, 텍스처 페인팅, 쉐이딩,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죠. 애니메이션, 렌더링, 컴포지트, 지오메트리 노드, 뭐 스크립트, 뭐 등등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업하는 어떤 선호하는 공간, 뭐 이런 게 있다면 예를 들면은 나는 모델링 하는데 항상 UV 옆에 창을 이런 식으로 띄워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UV 에디터로 하고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거를 미리 저장해 둘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 레이아웃이 이렇게 있고 플러스도 있죠. 플러스를 통해서 뭔가를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여기서 여기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듀플리케이트 이렇게 해주었고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뭐 그냥 워크라고 이렇게 해두고요. 뭐 나는 원하는 게 버티컬 스플릿 여기 UV 넣고 또 예를 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로로 이렇게 스플릿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뭐 예를 들면 다른 렌더링용 그래가지고 여기 좀 카메라가 있죠. 이 카메라에 키패드 0번 해갖고 렌더링을 위한 이제 그런 창으로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뭐 좀 조잡하게 됐죠. 나는 이쪽은 렌더링만 볼 거야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가갖고 저 쇼 오버레이 요걸 다 꺼주면 요렇게 되죠. 가지고 나는 요렇게 된 작업을 항상 디폴트로 할 거죠. 타임라인 밑에 있죠. 타임라인 요거 이제 그냥 뭐 없애버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없애버리고 조인 에리어에서 이렇게 없애버리고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됐죠.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여기 여기 된 거 있죠. 요거를 만약 저장하려면은 일단 레이아웃하고 디폴트 세이브 스탑 파일을 이렇게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갖고 지금 워크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예를 들면 새로 뉴 파일을 하더라도 계속 남아있죠. 그죠? 그럼 내가 원할 때, 나는 요 워크아웃으로 이제 일을 해야겠다. 작업을 해야겠다라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선호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커스텀하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이거를 저장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간단한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화면이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도 있고 하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은 전체 화면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런 것도 한번 끄고 해갖고 좀 렌더링 전에 뭔가 깔끔하게 뭔가 모델만을 보고 싶다 뭐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면 Back to Previous를 누르게 되면은 다시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렀고 전체적인 뭐 모델을 조망하거나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려면 이제 자 이걸 전환하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블렌더 파일을 다루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블렌더 파일 중에 그 세이브에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 이제 그 세이브를 자주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갖고 블렌더는 오토 세이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간이나 그 다음에 저장되는 그 여러 버전으로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에디 프리퍼스에 가갖고 세이브 앤 로드로 들어갑니다. 세이브 앤 로드로 이제 들어가면은 자 이런 식으로 블렌드 파일에 대한 여러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세이브 버전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저장된 폴더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블렌드 파일이 저장되고 그 밑에 1로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버전이 지금 하나 더 저장되는 거니까 저장하면은 버전 하나가 또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이게 버전을 또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럼 3개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세이브 컨트롤 세이브 S 하면은 컨트롤 세이브 하면 이런 식으로 3개가 저장이 돼요. 그리고 3개가 이제 저장이 되었고 계속 저장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1, 2, 이렇게 1, 2, 3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버전이 저장되었고 지금 보면은 파일이 블렌드 그 파일이 이제 그냥 있는 그 확장자 이게 오리지널이고 그 다음에 뭐 블렌드 2 파일, 블렌드 3 파일 이게 번호가 붙었죠. 그 만약에 이제 여러분 이제 컨트롤 5로 열고 싶을 때 보면은 파일이 하나잖아요. 하나밖에 없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원본 파일인 거 예를 들면 만약에 파일이 원본 파일이 뭔가 잘못되거나 근데 거의 잘못된 일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오토데스크 제품의 맥스나 마야 보면은 저장했는데 가끔 파일이 깨져갖고 파일이 아예 안 열리거나 오류가 난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블렌더 파일은 안 깨진 적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여러 개의 파일이 돼 있잖아. 근데 이제 요거를 예를 들면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오리지널 거 마음에 안 들고 뒤에 백업한 뭐 파일이 그 작업물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요걸 뭐 지워도 되고 딴 데 옮겨도 되고 블렌드 파일 자체의 이름을 그냥 앞에 숫자만 제거를 하고 오픈을 하면 열려요. 그래갖고 이건 일종의 백업본인 거고 백업본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항상 그래갖고 너무 이제 세이브 파일이 많으면 용량이 예를 들면 오리지널 파일이 뭐 100메가 몇백 메가씩 되면 저장하면 2배, 3배씩 늘어나는 거니까 그걸 생각을 한다면은 뭐 세이브 버전은 하나로도 충분한데 뭐 2개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를 뭐 굳이 10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제 오토세이브 부분인데 오토세이브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거나 뭐 뭘 하거나 해도 정확히 이 부분마다 자동으로 세이브 되도록. 그래서 오토세이브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 파일이 안 날리면 그래서 이걸 좀 더 짧게 하고 싶다. 세이브를 컨트롤 S를 습관적으로 하면은 굳이 뭐 이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거를 이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분단위대로. 그래서 그 다음에는 블렌더 파일에 append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그 import라고 하면 다른 어떤 외부 확장자 파일 이런 것들 가져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import가 이제 파일에 보면 여러 가지 확장자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확장자에 된 거고 근데 블렌더는 블렌더만의 어떤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전용 데이터들, 그죠? 내부에서 쓰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걸 이제 append라고 해요. append. 그 다음에 또 링크가 있어요. 그죠? append는 거기 있는 걸 가져오는 거고, 링크는 거기 있는 파일을 빌려다 쓰는데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렇고, append부터 먼저 볼게요. append를 먼저 이제 하려면 하나 뭐 만들어 볼게요. 지금 얘를, 지금 기본 이제 334인데, 세이브를 해서 다른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블렌더, 뭐, monkey.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멍키를 해갖고 얘 다 지우고 전부 지우고 여기다가 블렌더 멍키를 이렇게 해볼게요. 아주 뭐 재질이나 이런 것도 멍키 레드 이렇게 해갖고 색깔도 빨간색 뭐 이런 파일이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블렌더 멍키라는 게 있고 자 이렇게 해갖고 수잔내가 있고 그리고 다시 아까 블렌더 파일로 돌아올게요. 자 이거를 젤을 가져오려면은 뭐 예를 들면 다른 프로그램 같은 그러면 FBX라든가 OBJ라는 걸 갖고 와갖고 뭐 재질을 설정해주고 하는 건데 자, 이걸 이제 블렌더 파일끼리니까 이제 친숙하죠. 그래가지고 다른 파일을 append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블렌더 몽키로 자, 그래서 append를 하는데 정확히 파일 전체를 가져온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가 갖고 올 수 있는 거를 고를 수 있어요. 가지고 브러쉬 컬렉션, 그러니까 블렌더만의 이제 그런 시스템이죠. 뭐 이미지도 있고 메테리얼도 있고 여러 가지 쭉 있어요. 메쉬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올게 될 거는 아마 오브젝트들일 거예요. 아마 다른 것도 있겠지만. 자, 오브젝트 하면 아까 수잔느 그 몽키가 있죠. 자, 이렇게
append 하면 이제 가져오죠. 그죠? 가져오면은 얘가 갖고 있던 monkey라도 자,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링크에 언급했었죠. 자, 이걸 가져왔고 그 파일에 다시 링크를 해볼게요. 자, 아까 그 몽키의 수잔들을 이렇게 이제 가져왔어요. 가지고 근데 얘가 지금 링크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링크가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얘를 이제 자, 건들 수가 없는 상태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일종의 다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빌려서 가져오기 때문에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말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가져올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져올 뿐이에요. 그래서 링크가 이렇게 돼 있었고 몽키 파일 한번 다시 이렇게 저장을 하고 몽키 파일을 저장하고 몽키를 열어서 얘도 뭐 몽키 요걸 몽키 그린이라고 바꾸고 재질도 바꿔보고요. 얘도 뭐 이렇게 좀 버텍스도 이렇게 좀 바꿔보고 그죠? 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수정을 했다 쳐요.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수정을 했다 쳐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몽키 그 있는 파일로 가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링크가 됐기 때문에 저쪽 파일에 저장한 것을 자, 이렇게 가져오면 연결된 게 곧바로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누구는 이제 맵을 그 뭐 배경을 만들어요. 근데 어떤 또 객체나 이런 것들 누구 딴 사람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다가 이제 요거를 이제 뭐 배치를 하거나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수정된 게 있으면은 나는 그 저장된 파일만 업데이트 받으면은 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가지고 갱신이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링크도 뭐 특별하게 쓸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어펜드를 쓸 수 있다는 거. 이제 그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렇게 링크가 이렇게 되죠. 이걸 만약 언링크 하게 되면 사라지죠, 그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언링크 하게 되면은 그렇게 사라져요. 이거를 Shift D로 복사를 하면은 그때서야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링크한 것을 복사한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수정을 해도 요거는 반영되지 않겠죠. 링크 부분만. 그 링크 부분만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따로 뉴 컬렉션을 해갖고 컬렉션에 따로 두고 예를 들면은 이제 요거를 갖고 와서 요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에 더 갖고 뭐 이렇게 뭐 나무, 바위, 뭐 건물 이런 것들 가져와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어펜드는 완전히 한번 갖고 왔으면 이제 내 거지만 링크는 아직도 저쪽에 소유권이 있으므로 내 게 아닌. 자, 그렇게 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블렌더 파일에 대해서 패킹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패킹은 되게 생소하실 텐데 여러분 이제 파일 같은 블렌더 파일 저장하면은 블렌더 파일 같은 모델 파일도 저장을 되지만은 대신에 얘들이 또 재질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얘들 재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텍처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연결된 텍처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카메라에 대한 텍처들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얘들은 이제 블렌더 파일은 기본적으로 텍처 파일은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결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블렌더 파일이라는 건 오브젝트 데이터, 그러니까 모델과 그다음에 뭐 재질 정보 그런 거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것들은 텍처들이거든요. 근데 텍처 파일들은 이제 어떤 다른 폴더에 있다거나 이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렇게 뭐 다른 폴더에도 있을 수 있고 같은 그 공간 폴더에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얘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파일들은 상당히 용량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연결이 끊기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쪽 폴더가 잘못 지어졌다든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한테 나 이 블렌드 파일 씬, 뭐 캐릭터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주고 싶어 그러면 그 폴더가 떨어지고 그걸 주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로 완전히 블렌드 파일 안에 합치는 그런 걸 이제 패킹이라고 해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따로 떠지는 텍스처들도 블렌드 파일 안에 완전히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블렌드 파일에는 예, 카메라 지금 돼 있죠. 파일 용량 보세요. 826KB죠. 근데 826KB지만 실제로 이제 얘네들의 텍스처들을 다른 걸 합하면 몇십 메가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패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보면은 external 데이터 돼 있죠. 그 외부 데이터란 뜻이에요. 거 보면은 automatically 패킹 리소스를 돼 있는데 이걸 체크하게 되면 저장할 때마다 이렇게 패킹하는데 이제 그럴 필요는 없고 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여기 막 팩 리소스로 돼 있어요. 팩 리소스를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 팩트 12개의 파일 그러니까 12개의 텍처가 얘랑 같이 묶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세이브 S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고 다시 아까 그 파일을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블렌드 파일이 106메가 되죠. 다른 텍처 파일들이 106메가나 되는 그런 파일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딱
요런 이제 얘들이 이제 하나에 이제 묶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그쪽에 있던 연결돼 있던 원래 그 텍스처들 폴더가 뭐 지워지거나 연결이 끊겨도 어차피 얘들은 같이 하나의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미싱이 나오나 이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면 뭐 카메라 팩드 이런 식으로 카메라 패킹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 팩 파일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카메라를 이제 묶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파일을 다른 폴더에 옮겨서 로드를 하거나 해도 이제 상관없죠. 요거 파일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내기도 쉽고요. 패킹한 거를 다시 이제 풀어볼게요. 그래갖고 팩 리소스 돼 있고 언팩 리소스가 돼 있죠. 이제 팩을 이제 풀는 그런 게 돼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옵션이 이렇게 해주고 유즈 파일은 커런트 디렉토리 말이 돼 있고 라이트 파일 커런트 여러 가지 또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잘 모르겠다면 제일 위에 거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즈 파일 현재 디렉토리에다가 파일을 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팩 파일이 풀리면서 용량이 다시 줄어들었죠. 팩트 파일이. 근데 여기 못 보던 폴더가 생겼어. 텍처 파일. 가지고 텍처 파일 대부분은 이제 블렌더 파일이 있고 같은 공간에 텍처라고 폴더가 있고 그 안에 텍처를 넣게 되면 대부분이 연결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아줘요. 다 친절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작업하다가 뭐 다른 폴더에서 그 연결한 텍처 뭐 배경 텍처 뭐 여러 가지 해도 패킹하고 다시 풀면 이렇게 통일된 폴더로 묶어줘요. 그래가지고 한 방에 큰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한번 패킹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언패킹을 하게 되면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돼요. 그렇기 때문에 패킹을 항상 이거를 이제 마무리할 때 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